조금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한 발짝 더 다가왔고 우리는 비를 피해 좁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 있었죠. 혹시 누가 보면 어쩌죠? 그가 조용히 묻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표정이 조금 풀렸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 끝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보다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숨과 체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 대신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과 몇 달 전 전남 고흥의 한 바닷가 별장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56세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나이에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이에요. 올해 56이고요. 조경일을 시작한 지는 어느덧 28회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화단 하나 만든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공원 구석, 그곳에 꽃 몇 송이 심는 게 제 일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제 인생 전부가 될 줄은요. 흙을 만지고 나뭇가지를 다듬고 계절에 맞게 식물을 바꿔주는 그 반복적인 일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일을 맡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호텔 정원, 리조트 조경, 기업 사업 외부 공간까지 설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윤서진 씨는 틀리는 법이 없다. 저 사람 손 거치면 다 살아난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사람, 항상 완벽해야 하는 사람, 그게 어느새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작업자들이 웃으며 말을 걸어도 저는 웃지 않았고요. 농담을 해도 그냥 조용히 넘겼습니다. 지금은 작업 시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사람과 가까워지면 일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은 절대 넘지 않는 선. 특히 남자들과는 더 그랬어요.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떠난 이후부터였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시간이 약이다.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저는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연락도 끊기고 대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겁니다. 어깨가 굳고 숨이 짧아지고 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손이 스칠 것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매일 무언가를 만지는 사람이거든요. 흙을 만지고 나뭇잎을 정리하고 가지의 결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일하는데 정작 사람의 체온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따뜻하다기보다 불편한 감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는 일, 결과로만 평가받는 일, 그게 저한테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줄어들고 감정도 같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저한테는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이 없는 정원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떠올리지도 않았고, 굳이 변화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충분하다고, 이게 제 인생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요. 정말 단 한 번도 그 생각이 틀릴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전남 고흥으로 작업을 가게 되면서요. 고흥에 내려간 건 그냥 일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평소처럼 의뢰가 들어왔고 평소처럼 제가 맡았을 뿐이었죠. 전남 고흥, 지도에서 보면 한참 아래쪽 바다 끝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조금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동 시간도 길고 현장 여건도 좋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늘 그랬듯이 감정 없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며칠이면 끝납니다. 설계도는 도착하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딱 그 정도의 말만 하고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차를 타고 들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도시가 하나씩 사라지고 건물도 점점 낮아지고 결국에는 바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 그게 유독 진하게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세게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릴 정도였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세네. 딱 그 정도였어요. 현장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별장이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꽤 오래된 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정원이 방치된 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았고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나무들은 제멋대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손이 많이 가는 현장이었죠. 저는 바로 가방을 내려놓고 도면부터 꺼냈습니다. 어디를 정리하고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오셨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한태식 씨였습니다. 처음 느낌은 좀 의외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의뢰인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별장을 가진 사람들은 말투도 빠르고 지시도 분명하고 어딘가 급한 기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이 느렸고 움직임도 느렸고 눈빛도 이상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과 말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요. 급한 기색이 전혀 없는 사람. 저는 그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바로 말이 나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리듬이 어긋났어요.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태식 씨는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시선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는 느낌, 사람을 평가하려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선을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더 어색했어요. 보통은 제가 먼저 선을 긋거든요. 거리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그 선을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묘하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원 상태는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톤을 일부러 딱딱하게 잡았어요. 늘 하던 방식처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전히 느린 말투로, 여전히 같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보통은 제 말투에 맞춰서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빨라지는데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기 속도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처럼요. 그게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제 리듬이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이 사람 조금 특이하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면서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계속 현장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들르는 줄 알았어요. 의뢰인이니까 상황 확인하러 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아침에 작업 시작하면 어느 순간 뒤에 와 있었고 점심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누가 뒤에 서 있는 걸 싫어합니다. 작업할 때는 더더욱요. 집중이 흐트러지니까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작업 공간에서 조금 떨어져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신경이 쓰일 만큼만 가까운 거리. 그게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미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사람이 도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랑 거의 겹치듯이요. 그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감각이 또렷하게 남더라고요. 저는 바로 손을 뺐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괜히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도구를 넘겨주고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방해했네요. 그렇게 말하는데 표정도 말투도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서로 조금 어색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과일을 건네줄 때도 그랬고요. 이거 드세요. 손에 쥐어주는데 손끝이 또 스쳤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감각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지? 저는 원래 이런 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람 손이 닿는 거 전혀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자꾸 의식이 됐습니다. 어깨가 닿을 때도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접촉이 지나가질 않았어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어깨에 그 감각이 그대로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오르고 괜히 손을 털어보기도 하고 어깨를 한 번 더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점점 반복되니까 제가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작업에만 몰입했을 텐데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닿을 수도 있는지, 그걸 제가 계속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민해졌습니다. 괜히 말투도 짧아지고, 동작도 더 빠르게 하고, 거리도 더 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한 감각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조금씩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툭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 여기 내려온 건 조용해서였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그게 다였습니다. 보통 저는 거기서 대화를 끝내거든요. 괜히 길게 이어가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많은 게 좀 힘들어서요. 말이 느렸어요.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것처럼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것도 싫고 계속 누가 옆에 있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보지 않고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처럼 꺼낸 이야기.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생각보다 더 담담했습니다.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이미 다 지나간 얘기를 하는 얼굴.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웃었습니다. 아주 옅게요. 혼자 있으니까 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위가 잠깐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고 그 말이 조금씩 쌓이듯이 들렸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버겁더라고요. 그 말에서 처음으로 조금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적당히 끊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들을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 아니,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하다는 걸요. 사람을 피해서 조용한 쪽으로 왔고, 감정을 덜 쓰는 쪽을 선택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였다는 걸, 몸이 먼저 굳어버린 상태,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 그게 지금의 저라는 걸 그 사람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슴 안쪽에서 묘하게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거, 금이 간 것처럼 조용히 갈라지는 느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대로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 말 몇 마디에 그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하면 이 상태가 더 드러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의뢰인이 아니라 저랑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처럼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저희는 아주 가까운 거리로 서게 됩니다. 비를 피하려고 같이 몸을 옮기면서요.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해가 떠 있었는데 공기가 무겁고 바람도 끈적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날은 보통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를 조금 더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여기까지는 끝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도 못한 순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퍼붓는 느낌. 순식간에 주변이 흐려질 정도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도구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때 이쪽으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별장 옆에 있는 작은 창고, 낡은 건물이었고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아래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진 건 공간이 좁았습니다. 둘이 서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붙듯이 서게 됐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질 수도 없는 상태.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빗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소리, 바닥에 튀는 소리, 그 사이로 다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게 들리더라고요. 숨소리였습니다. 제 숨이랑 그 사람 숨, 생각보다 가까워서 구분이 될 정도였어요. 그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정면을 보면 너무 가까워서요. 그런데도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체온, 바로 옆에서 계속 느껴지는 열기. 그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불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닌 딱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그래서 숨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캔이었습니다. 따뜻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생강차였습니다. 언제 준비해 둔 건지 모르겠지만 손에 쥐었을 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에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놀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받았는데 그 순간 손등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정말 스치는 정도. 그런데 그 감각이 생각보다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 아니라 그 사람 손이요. 그게 이상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괜히 그 감각이 더 퍼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남아 있었어요. 손등에. 그리고 조금씩 퍼지는 느낌.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거리, 그리고 체온, 그리고 아까 그 순간,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공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소 같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 그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비는 한참 뒤에야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바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등에 닿았던 감각, 그 좁은 거리, 그리고 그때의 숨, 그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순간들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야 하는데 피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조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점점 더 의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만 그런 걸까? 그걸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아져 있었어요. 바람도 잦아들고 하늘도 깨끗했고 전날의 그 소나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현장도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저도 평소처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별거 아닌 일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손등에 닿았던 감각, 그 좁았던 거리, 그때 들렸던 숨소리, 아무 이유 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손을 한번 털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왔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아니,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저는 순간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아, 네. 짧게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듯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딱 어제와 비슷한 거리. 그래서 더 의식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작업 때문인 척 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동한 방향으로요. 그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리가 다시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피하려고는 하는데 완전히 피하지는 않는 상태. 그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제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 같이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으면 조금 뒤로, 옆으로 가면 조금 옆으로, 그렇게 항상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말을 걸었습니다. 이 나무는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그대로 두는 게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요. 일 얘기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내용보다 거리랑 타이밍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지금 말하지? 왜 이 거리에서 말하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이 느려지고 동작이 어색해지고 괜히 같은 작업을 2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저한테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흔들리는 사람이었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말 한마디면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작업 중이니까 떨어져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순간 말을 거는 타이밍, 그걸 제가 먼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쪽이었고, 거리를 만드는 쪽이었고,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거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동작을 더 빠르게 하고, 가능한 한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언제 다가오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그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졌습니다. 괜히 짧게 대답하고, 괜히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는 상태. 그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은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고요. 집중이 안 됐으니까요. 해가 조금씩 기울어 갈 때쯤 저는 잠깐 숨을 고르려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울처럼 비친 유리창을 무심코 봤어요. 그런데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걸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왜 웃고 있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그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바로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짧게 말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가까이 있었고 그 거리는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씩 더 노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몇 번이고 저를 부르기 시작하면서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조금 더 자주 저를 불렀습니다. 이전에도 현장에 계속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있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를 부르는 상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이 나무 위치를 바꾸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던 걸 멈추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이니까요. 확인해줘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나무 앞에 서서 상태를 보고 이건 지금 위치가 더 낫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평소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요. 그래서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이쪽이 더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뒤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시선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쪽이 더 안정적입니다. 톤을 일부러 단정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끝내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그럴듯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상 설명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의식이 분산됐습니다.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추기도 하고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기도 하고 괜히 다른 쪽을 보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이후로는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시선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을 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직접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 그게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꼬였습니다. 이건 설명을 하다가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더 낯설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톤을 더 정리하고 말을 더 짧게 하고 필요 없는 건 아예 설명하지 않고 딱 핵심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어색해졌습니다. 말이 짧아지니까 오히려 더 끊겼고 설명이 줄어드니까 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대답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렸습니다. 이건 익숙한 상황이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느낌. 그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설명을 끝내자마자 바로 자리를 벗어나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거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불렀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다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이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제 행동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는지, 왜 멈추는지, 왜 말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부르면 멈추게 되고 가까이 서면 말이 느려지고 시선이 느껴지면 생각이 끊기는 상태,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먼저 하게 되면서요.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조금 더 하는 정도였어요. 의뢰받은 구역을 정리하고 나서도 괜히 옆쪽을 한 번 더 보고 손이 가면 그대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미리 해두는 게 낫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런데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끝난 구역인데도 다시 손을 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정리하고 심지어는 의뢰받지 않은 집 주변까지 제가 먼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지? 여긴 내 일이 아닌데. 그 생각이 분명히 들었는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낮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몸을 숙이고 흙을 만지면서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손이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세게 잡은 건 아니었어요. 가볍게, 정말 가볍게 위치를 바로잡는 정도였습니다.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느렸고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닿은 순간 그 감각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에서부터 팔을 따라 올라오는 느낌, 그게 또렷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말하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손이 닿았던 자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손을 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선명하게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뒤에서 다가왔고 위치를 잡아준다는 이유로 손을 짚거나 몸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거나 그런 순간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등에 느껴지는 거리, 팔을 따라 전해지는 압박감, 그게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손이 멈추고 동작이 끊기고 괜히 같은 걸 다시 만지게 되고 그렇게 리듬이 깨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할 때는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었고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먼저 움직이고 가능한 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 감각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줄였습니다. 눈도 피했고 필요한 말만 했고 가능하면 혼자 작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손이 닿는 타이밍, 그게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했습니다. 이건 익숙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요. 그날은 해가 유난히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이미 시간이 꽤 늦어 있었어요. 하루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이상하게 바로 움직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있는 나무 평상, 그 위에 자연스럽게 앉게 됐어요.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앉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앉았고 그 사람이 조금 뒤에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조금 덜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대화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얘기, 마을 얘기,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보통 저는 이런 대화를 오래 하지 않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끊고 자리를 정리하는 편인데 그날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았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억지로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손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목을 잡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목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해야 하는데 피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접촉이 생기면 바로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선을 넘는 순간 딱 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 사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낯설었습니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니었고요. 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감각.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 손은 여전히 제 손목에 있었고 저는 그걸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조금 흐려졌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끝이었는데 그 이후가 더 이상했습니다. 손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닿아 있던 자리, 그 온도, 그 압력,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손목을 한번 쥐어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요. 그런데 이미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평상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생겼습니다. 말은 줄어들었는데
거리감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 그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몸의 중심을 잃게 되면서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고 바람도 거의 없어서 열기가 그대로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날은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고 집중력도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날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근처에 있었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가까이 있는 느낌, 그게 더 또렷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손을 움직이고 눈을 아래로 두고 계속 작업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야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더운 날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 그래서 한번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려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어지러움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고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몸이 멈췄습니다. 잡힌 겁니다. 허리가 정확히 허리였습니다. 뒤에서 강하게 당겨지는 느낌, 그 사람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를 잡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몸이 완전히 닿아 있었습니다. 등이 아니라 옆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상태. 그게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짧게 멈췄습니다. 그 사람 손은 여전히 제 허리에 있었습니다. 놓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다시 흔들릴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의 압력, 몸에 닿는 거리, 그리고 체온, 그게 한 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몇 초가 흘렀습니다. 아주 짧았을 수도 있고 조금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조금 흐려졌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말이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숨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손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감각이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남은 압력, 몸에 닿았던 느낌, 그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괜히 옷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괜찮냐고 더 묻거나 조심하라고 말하거나 뭔가 이어질 텐데 그 사람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감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목이 아니라 이제는 허리였습니다. 더 넓은 감각, 더 확실한 기억, 그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몸을 더 단단히 세우고 움직임을 더 안정적으로 하고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로 저 안에 있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씩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요. 그날 이후로 몸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안쪽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 그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일이었다. 더워서 그런 거고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유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야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의 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거리인데도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같은 시선인데도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작업을 다시 이어가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병을 건넸습니다. 이거 좀 드시죠. 그 말이 이상하게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닿았습니다. 손이 이번에는 짧지 않았습니다. 물병을 건네는 동안 손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더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건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느리고 차분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톤.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이 닿을 정도로요. 그래서 눈을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을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야 했습니다. 돌려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대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눈이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의 손길이 그냥 도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그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짧아졌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건을 쥔 채로, 시선을 맞춘 채로. 그래서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모르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척, 아무 의미 없는 척, 그렇게 넘길 수 있었는데, 이 순간은 그게 안 됐습니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 또렷했고,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하면 이 상태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서요. 그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수건을 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 동작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거리, 그게 사라진 느낌. 그래서 더 당황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손을 움직이고 도구를 잡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느려졌고 집중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머릿속에 방금 전 장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끝까지 편하게 작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모르는 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분명히 다른 감정이 생겼다는 걸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 손을 잡게 되면서요. 그날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는 꽤 길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끝이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잡초로 가득했던 공간은 정리가 되었고 엉켜있던 나무들은 제자리를 찾았고 비어있던 곳에는 새로운 흐름이 생겼습니다. 제가 했던 작업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걸 보면서 딱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끝났다. 이제 다음 현장이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손이 느렸습니다. 굳이 천천히 하려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끝나는 날인데 오히려 더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데 몸이 그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도 줄고 동작도 줄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도 그날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가까이 있긴 했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 끝인데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 번 더 보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종이로 된 투박한 봉투 같은 거, 이거, 그 사람이 그걸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으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손이 겹쳤습니다. 그냥 스친 게 아니라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하게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느낌. 그래서 저도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씨앗입니다. 짧게 그리고 조금 천천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말린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잡힌 상태로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시면 그 말도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같이 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손이 조금 더 굳었습니다. 빼야 했습니다. 이건 그 선을 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방식이라면 여기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끝내고 손을 빼고 그대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요.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이건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그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놓지 않았고 저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상태, 그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손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빼지는 않고 그냥 조금 더 잡는 방향으로요. 그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아, 이건 이미 시작된 거구나. 그걸 그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 사람도 같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 다 전달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별다른 행동 없이, 그냥 그 상태로요. 그런데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끝난 관계가 아니라 다시 이어질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 그 사람을 다시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 그게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선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그곳으로 향하게 되면서요. 그날 정리를 다 끝내고 나서 저는 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미 차에 올라 있었을 시간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굳이 천천히 걸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걸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고 해는 거의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주변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순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멈춘 건 거의 동시에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같이 멈췄습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 하는 위치였거든요. 그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통 이런 순간에는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날은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뭔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본 채로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게 흘렀습니다. 그냥 서 있는 시간.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잡혔습니다. 정확히는 맞닿았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고 그대로 잡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서요. 저는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손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손바닥이 맞닿은 상태, 그게 생각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온기가 바로 전달됐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확실하게 느껴지는 온도. 그게 손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리고 그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통해서요. 그 작은 떨림. 그게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거든요.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다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그제야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주 살짝 그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이 반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같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연결된 상태.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선택을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평일에는 여전히 일을 했고 현장을 돌고 도면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제가 향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굳이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다시 간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일이 끝난 곳인데 다시 간다는 건 제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스스로에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렇게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니까 그런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상태.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굳이 어떤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됐고, 괜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줄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같이 흙을 만지고 같이 자리를 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발짝씩 물러났다면 이제는 그대로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있었고 할 말이 없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굳이 거리를 재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사람과의 거리를 항상 의식했습니다. 어디까지 가까워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대로였습니다. 특별히 더 다가오지도 않았고 억지로 거리를 좁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그게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고 접촉이 없어도 괜찮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 그게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혼자가 더 편했는데 이제는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시간, 그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서울 아들집의 그 차가운 거실을 뒤로하고 다시 강원도 산골로 돌아오던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가깝게 저는 정원을 만드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완벽한 수평을 맞추고 도면에 적힌 수종을 정확한 위치에 박아 넣는 기계 같은 전문가 말이에요. 그런데 태식 씨의 그 낡은 정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제 모든 공식은 깨져버렸어요. 이제 그곳은 저에게 더 이상 공사 현장이 아니에요. 흙먼지 날리는 일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숨소리가 들리고 손끝을 스치는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생명의 공간이 된 거죠. 태식 씨가 건네주던 그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 제 손목을 투박하게 감싸쥐던 그 묵직한 맥박, 그리고 노을 아래 평상에서 나누었던 서글프지만 달콤했던 인생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제 메마른 가슴팍에 하나둘 심겨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마음이 그저 늦바람처럼 잠시 흔들리는 주책바가지 같은 감정인 줄만 알았어요. 57세라는 나이에 자식 눈치 보랴, 남들 시선 신경 쓰랴 바빴던 제가 감히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인다는 게 가당치도 않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더라고요. 1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제 삶을 밑바닥부터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힘이었다는 걸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태식 씨의 정원 구석,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성껏 뽑아냈던 그 잡초 자리에 이제는 파란 싹들이 돋아나고 있어요. 제 인생도 꼭 그 마당 같아요. 낡고 허물어진 담벼락 사이로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제 행복을 깎아먹던 비겁한 변명들은 저기 깊은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왔거든요. 황혼의 사랑은 빛바랜 옛날 신문지가 아니라 이제 막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 책의 첫 페이지라는 것을 저는 이제 믿어요. 태식 씨와 함께 그려갈 그 푸르른 미래가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어떤 청춘의 정원보다 더 진한 향기를 내뿜을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도 거울 속의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사랑받고 있고 또 누군가를 이토록 뜨겁게 지켜주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꽤 근사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57세 서진이의 길고도 짧았던 이 정원 로맨스, 끝까지 마음 졸이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원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잊고 있었던 설렘의 씨앗 하나가 꼭 싹을 틔우길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 서진이와 태식 씨의 가슴 떨리는 마지막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우리 중년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서진이가 더 당당하게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들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서진이처럼 뒤늦게 찾아온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나만의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느낀 점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더 깊은 울림과 설렘을 담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